네, 요즘 일본발 뉴스가 우리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독도 문제 있죠, 위안부 문제 있죠, 교과서 문제 있죠. 여기에다가 집단적 자유권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일본의 도발과 움직임이 그 도를 지나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시간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오늘의 이 보이는 팟캐스트 주인공이신데요. 일본 출신이면서 한국으로 귀화했고 한일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진단하는 일본의 동태, 그다음에 한일 관계 이걸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그 일본의 어떤 잡지에 면선 판프가 일본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그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거기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거는 일본 자료예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다 바뀝니다. 일본 정부 자체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죠. 네, 그러나 그 14년에 본격적으로 유엔에서 합의가 된 게 바로 페타적 경제수역 200캐리를 자신의 연토, 이거 섬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땅이면 거기서 200캐리까지. 그래서 일본의 눈빛이 달라진 거죠. 해양 연도를 넓힌다. 첫 번째 목표는 군대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자민당 우파들은 그 국민투표 50%를 넘었어야만이 이제 개헌할 수 있고 군대를 존식으로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국민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군부가 힘을 갖게 되면 옛날에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그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 과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했던 나라인데 세세하게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작부터 이거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모시게 되네요. 아주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여쭤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예. 근데 요즘 뭐 워낙 또 이 한일 관계에서 나아가서 동북아 쪽에서 워낙 이슈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독도뿐만이 아니라 네. 뭐 그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그러니까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 견해를 여쭙기 전에 이 교수님이 또 개인에 대한 이렇게 궁금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만이 아니라 우리 네. 애청자 여러분들이 교수님께서 한국에 귀화하셨죠? 예, 2003년에 예. 그 귀화 허가를 받았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귀화를 하면 그 귀화하는 나라에 맞춰서 이제 개명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이제 그냥 이름을 그대로 일본식 이름을 쓰고 계세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 원래 그래서 저도 네. 법무부에 갔을 때 예. 호시로 이름을 그 만들어서 그래 호사카니까 그렇죠. 호시를 해서 만들었어요. 아. 그런데 호시라고 하면 예. 법무부 쪽에서 그 하는 이야기가 그 중국 출신이다. 중국 사람 출신이다. 아,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제가 일본 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럼 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예. 그러면 그냥 그 호사카 유지로 그것으로 한글로 쓰고 먼저 그 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바꾸고 싶으면 가정법원에서 네.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다. 그 개명 이야기를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 그럼 이야기 듣고 성을 호실에서 어떻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때? 그때 그러니까 아니 조금 지금 생각하면 약간 예. 그것도 안 했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호사카라는 것을 그냥 호하고 예. 사카 예 그냥 호사카. 예 사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한자로 만들 때 예. 삭하고 하 삭. 예 삭하 예예 호삭하. 호사카 그러니까 발음이 어려운데요. 삭 그다음에 기억이 있고요. 예. 기억이 있고 삭하. 예, 삭하, 삭하. 연놈으로 하면 이제 삭하가 되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너무 네, 그렇게 하면요. 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잘못하면 호색관으로 들린다. 호색한으로. 예.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오. 그렇게 하지 않고 예. 다행이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엄연히 무리하지 한국인이십니다. 않고. 네. 귀화를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수님께서 원래 도쿄대학교 금속공학과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속공학을 하셨는데 또 그 정치학, 예, 독도 문제 그것도 연구를 하고.
많이 그 질문을 받는 부분인데요. 네, 저는 원래는 고등학교까지는 인문계 쪽을 많이 좋아해서 예. 역사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예. 네, 그 대학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 예. 그게 그 렌즈를 만드는 회사. 컨택트 렌즈. 콘택트가 아니라 조금 큰 아, 예. 렌즈입니다. 예. 그 프레넬 렌즈라고 해가지고요. 예. 네, 그 제가 두 번째였는데 네. 첫 번째 형에게는 경영을 맡기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기술적인 것을 예. 해달라. 그러니까 예. 후계자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그 회사를 형님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은 CEO.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은 그 기술적으로 엔지니어. 뒷받침하는 뭐 이렇게 이제 딱 예. 역할 분담을 하셨군요. 네. 어. 네, 어쩔 수 없이 뭐 부모의 면역이라는 게 예. 그 고절하기 어려워서 아. 단시. 그러니까 저도 수학은 잘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수학을 좀 잘하면 공학계동 이공계라는 게 또 일본에서도 예. 단시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큰 의문을 갖지 않고요. 저도 오. 물론 인문계는 더 좋았다라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더 그 교양학부가 먼저 2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금속공학과로 갔죠. 예. 네네. 그러나 상당히 그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적성에 전혀 안 맞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교양학부 때는 인문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법학이라든가 예. 그리고 그 역사학이라든가 그런 다른 것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그 전문으로 갔을 때 흥미가 굉장히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맞지 않구나라고 예. 해서 졸업은 이렇다 해가지고 예. 아버지 회사를 들어갔지만 예. 항상 그 인문계 쪽에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게 계속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예.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 예. 아버지가 좀 전산화될 때까지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 정리해고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회사 전체가 어려워져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러다 우리 넷이 현재가 있는데 네. 그 위 두 사람한테 예. 세 번째가 가장 적성에 맞았기 때문에요. 예. 위 두 사람한테는 조금 자유를 주고 하고 예. 싶었던 게 이손톱 아니냐고 예. 해가지고 아버지도 좀 알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와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 가졌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네. 한국에 와서 그때 그 고대 전주외교회 3학년에 편입을 하신 거예요? 편입을 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 완전히 전공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금반 대학원 갈 수도 있지만 예. 그러나 1년 정도는 공부하자고 해서 네. 졸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3학년 1년만 공부하고 왜냐하면 그 전공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수 과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대학원 진학하기 위해서는 예. 적어도 학부 때 이것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과목을 중심으로 1년간 야. 공부해서 그 다음에 대학원에 아하. 일본에서 4년제 졸업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 자격으로 그 1년간만 공부해서 그 다음에 대학원으로 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가업을 잇는 전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대를 이어서.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전통에 이제 따른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게 그렇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예, 물론 그 집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 우리는 좀 중소기업 회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뭐 다른데 간다라고 네. 하면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 굉장히 그 부모들하고 사이가 나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다른 사람 볼 때 그 집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탄시는 예.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회사가 예. 그 집에 있는데 예. 왜 그 다른 회사에 가려들 그러면 스파이로 가는 거 아닌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있었어요. 아하. 예. 네. 근데 교수님께서 아무튼 한국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유달리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예. 그거는 그 아버지가 역시 그렇게 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네. 그
거기 사장님들하고 다른 회사에 예. 이제 거래처 되는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많이 사귀었거든요. 예. 네, 그분들 중에 그 제일교포 네. 사장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혹은 그 일본 사람으로 귀화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분들의 생일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아, 예. 예, 그 집에. 예. 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초대할 때도 있었고. 네, 우리가 초대받아 가지고 갈 때는 그냥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그냥 그 일본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이름은 일본 이름으로 그렇죠. 다 그렇죠. 귀화를 쓰셨으니까. 했으니까. 네. 뭐 귀화하지 않아도 네. 그 통명으로 해가지고요. 일본 이름으로 쓰고 계셨는데, 네. 네, 가서 역시 생일이라고 하면요. 조금 큰 집에 살고 계셨던 분은 그 민단에서 무용수라든가 좀 빌려서 아주 예. 화려하게 했어요. 좀 파티를 했군요. 예, 그러니까. 좀 놀랐는데 예. 거기에 그러니까 한국 무용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부채춤이라든가 그런 거 봤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 네, 그거는 정말 그 예쁘다. 생일 잔치를 크게 했군요. 예. 굉장히 예쁘다고 저 생각했어요. 예. 근데 일본 무용하고의 좀 비교를 그 해버린 거죠. 혹시 그때. 한국 여성에 반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어렸을 때니까 한국 여성이라기보다 전체 춤이 예. 예쁘다. 예. 그럼 물론 무용수도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은 별로 없고. 예. 그 아무튼 그러니까 일본 무용은 굉장히 느리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일본 무용을 저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느리고 예. 역시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 근데 여기 와서 원래 한국 무용도 느린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러나 상당히 현대화된 한국 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른 네네네. 리듬이 바른 거 네. 그것을 제가 계속 봤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예. 스피드감이 있고 예. 그때부터 한국 문화에 많이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결정적 계기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네, 때문이라는 그걸 예. 본데 그 무슨 말이죠, 그거는? 그거는 그 일본의 어떤 잡지에 예. 명성황후가 예. 일본에 의해서 예. 살해당했다고 예. 그러한 기사가 자르마강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잡지에 일본 잡지에. 네네. 예. 그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예. 거기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 예. 왜냐하면 그 조선의 왕후라고 하면 명성 황후니까 황후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황후가 있기 때문에 네. 일본 황후를 누구 그 외국인이 죽였다 하면 일본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정말 있을 수가 없고 네. 그 외국은 완전히 원수의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그 한국 쪽에 일본에 대한 그런 미움이라든가 네. 그런 증오심이라든가 예. 그런 것은 쉽게 사라질 것이 아니라고 그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는 것을 보면서 네. 굉장히 깊이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일본에서 연구해도 그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네. 생각했어요. 예. 언젠가는 한국말을 좀 하게 되고 제가 그리고 한국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심정적인 부분은 절대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쯤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사자님들하고의 인연이라든가 기타 제일교포 친구들도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는 한국계는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일본 사람들의 후손인데 물론 옛날에 조금 돌아가면 이게 한국계라고 나와요. 제 혈통 자체가 호사카라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유서 깊은 혈통입니다. 일본에서. 아, 그렇습니까? 아주 옛날부터 있는 혈통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으로. 그럼 혹시 삼국시대 때 이렇게 건너간
조상이 그러니까 시조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예. 일본에서 그러니까 호적을 옛날부터 호적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호적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한 방법으로 한국계라는 것을 아. 그러니까 삼국 시대에 예. 백제가 망할 무렵에 예. 그 이쪽으로 건너온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고요. 그러한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죠. 네, 뭐라 할까 또 막 그래도 그 이후 1500년 정도는 그 일본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막 최근에 그런 한국에 조사들이 온 거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제일교포 분들은 일제 시대 많이 그렇죠. 먼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그러니까 2세 음. 당시는 2세 지금 뭐 3세 4세가 네. 많이 있지만 2세 분들하고 많이 친구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국하고 굉장히 친해진 거죠. 일본 내에서. 역도산 프로레슬러 역도산 네. 선수도 그렇게 좋아하셨다면서요? 네네. 역도사는 그 TV에서 많이 봤죠. 먼저. 예, 예. 예, 네. 교수님의 그 이제 그 어린 시절에 프로레슬링의 뭐 최고 전성기를 구가할 때 아닙니까? 네, 그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김일 선수, 역도산 선수는 그보다 좀 윗세대가 되는 거죠. 예, 역도사의 사실 제자이거든요. 그렇죠. 김일. 예, 예.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키밀 오키 킨타로라고 네. 해서 아. 제가 키밀이라는 게 뭐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서 키밀이라는 게 한국 이름이다라는 그렇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 김일 선수가 막 활약할 때 일본의 안토니오 유노키라고 네, 네, 기억납니다. 네, 네. 안토니오 이노키도 직접적으로 몇 번 만났고,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어. 제가 안토니오 이노키가 쓰는 어떤 그 책에 예. 책의 어떤 그 인사말을 제가 대신 써준 것도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친해졌어요? 네네. 예. 그 사람하고 친해졌다라기보다 예. 역도사의 제자들하고 제가 아, 좀 예. 친해진 부분이 역순 있어요. 선수를 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일본 사람의 영웅이죠. 아, 예, 예. 그러니까 프로레슬링라는 것을 뭐라 할까? 그건 쇼잖아요, 사실. 그렇죠, 쇼죠. 그러나 쇼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네, 진검승부 정도로 그렇죠. 그때 예.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백인들을 많이 눕혔기 때문에 그게 대비한 전쟁에 예. 그 사실 미국이나 많은 서양에게 당했다라는 게 그 일본 사람들의 심정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백인 선수들을 그냥 쇼라고 해도 눕히는 역도상이라는 것은 아. 완전한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영웅이 없었어요. 백인은 그러니까 때려 눕히는 역도선 선수를 보면서 어떤 그 대리 만족을 느끼는 바로 어떤 그런 패전의 그 아픔이라 이런 것들을 네, 대리 바로. 그러니까 해소하고 이러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게 역도산입니다. 예. 그리고 시합 자체가 정말 진검승부로 보이고 진짜 쇼로 되어 있었던 시합도 쇼를 깨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완전 진검승부로 해버렸던 시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 예. 아무튼 그런 것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모님은 지금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뭐 연세가 70 가까이 되시지만요. 예, 그래서 역도상하고는 그런 제자라든가 그 사모님을 통해서 많이 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그러니까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한국을 더 알고 싶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고, 근데 한국에 유학을 오시면서 그런데 왜 한국사를 선택을 안 하시고 정치학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여기 와서 먼저 그 어학당을 다녔거든요. 네. 고대 어학당. 예. 그게 그 1년이었지만 제가 5월쯤에 왔기 때문에 예. 9개월 과정으로 마치려고 했어요. 그때 많이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학과를 먼저 생각하고 예. 그 정치 외교도 그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역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막 선배들의 이야기라든가 여기에 그 어학당 선생님 그 고대 어학당 갔기 때문에 어학당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그 역사학과는 과거의 역사만을 중심으로 그렇죠. 한다. 예. 네, 정치외교의 경우는 예. 이것은 일본의 예의지만 일단 그 근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으로 계속 봅니다. 네. 여기 전지학은 45년도 이후를 많이 보지만요. 그 일본 그 전지학이라는 게 바로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말하는 그래서 조선 시대 후기쯤부터 네, 네, 그렇죠. 그 보르스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저는 사실 그 부분부터 왜냐하면 일본의 침략사가 시작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니까. 예. 그래도 그 전지학이라는 것은 또 현재하고 미래까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까지 일단 그 전망할 수가 있는 네. 내용이다. 예. 내 한일 관계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역사는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퍼스펙티브를 일단 갖고 있는 네. 전주외교를 그 제존적으로는 선택을 제가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네, 하겠어요. 네. 예. 자, 그러면 그 한일 관계를 한번 이 정착적 관점에서 몇 가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이걸 한번 그러니까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을 또 겸하고 네. 계시고 독도 문제를 아주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오셨고 네. 독도는 당연히 한국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펼치셨고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다시 세부적으로 여쭐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네. 또 많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많이 네.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격가지로 이런 그 궁금증이 있는데 학문에는 물론 국적은 없죠. 그렇죠.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니까 국적이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 연구자에게는 국적이 있고 또 주변의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그 한국에 귀화를 하셨기는 하지만 어떤 일본이라고 하는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과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결과 독도는 누가 봐도 분명히 한국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연구를 다 먼저 한 다음에 네. 기화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제가 98년도쯤부터 독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예. 기화한 것이 2.3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네. 기본적인 연구 조사 다 거의 다 마치고요. 그래서 독도는 이게 일본 땅이라는 게 너무 일본이 은폐하고 있고 네. 왜곡시킨 자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거는 한국연도 맞다. 예. 예, 그렇게 거의 확신이 완전히 그 선 다음에 기화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독도 문제하고 기화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는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놀래요. 오.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자료예요. 예. 일본 자료인데 일본 정부가 19세기 말에 예. 울릉도하고 독도는 예. 조선 땅이다라고 예.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러한 게 몇 개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그 원본으로 복사한 자료를 몇 개 제가 갖고 있죠. 예.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일본말로 되어 있으니까 예. 뭐 조금 옛날에 일본말이라 그렇죠, 해도 그렇죠. 100년쯤 전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그렇죠. 그러면 너무너무 놀래요. 역시 팩트가 제일 중요한 예.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뿐이니까. 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그러한 어떤 그 주장, 예, 그 근거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언급만 하는 것 뿐이잖아요. 네. 네, 그것을 그렇지 않다. 일본 정부가 숨긴 그 자료가 이렇게 있다. 네. 이거는 공문서관에 가면 당신도 볼 수가 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다 바뀝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이 사실에 약해요. 일본 정부하고 부하 내동하는 일본의 학자들, 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과 혹시 학술 토론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이쪽에서 제가 예. 그 어떤 그쪽의 대표적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조직을 통해서 네. 그 요청했거든요. 맞짱 토론 한번 하자. 예. 예.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예. 그런데 그쪽에서 노를 했어요. 그래요? 예. 안 한다. 안 한다고. 예. 네. 사실관계에서 꿀린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금도 일본이 왜곡시키고 있지만 예. 압도적으로 우세한 예. 증거 예. 많이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거 두 개만 보여주면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렇군요.
제가 그 제 친구가 일본에 한 10년 정도 거주를 했었어요. 네. 상당 기간은 불법체류였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일본의 보통 시민들하고 이제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10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잠깐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고등학교 때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잡지를 통해서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일제가 어떻게 한국을 침탈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엄청나게 놀란 거죠. 일본 국민들이 그 일제가 한국을 침략을 해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거의 모른다. 제 친구가 그렇게 전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먼저 그러한 잔인한 예. 것들은 그리고 일제 시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일본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네. 다 한반도라든가 예. 그 중국 만주 예. 그런 데서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이 식민지다라는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일본 내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실제적으로 본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관동 대지진 때 뭐 학살이 있었지만 네. 그건 한참 그 옛날의 얘기고. 한편 옛날이고 예. 그리고 관동 그리고 그러한 그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요. 극히 일부 사람들이 참여했던 네. 거에 불과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거죠. 어허. 예. 예.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전하기로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우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고 적대시하느냐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우리를 갖고 그러느냐. 일본 네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예. 그래서 당신들이 옛날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특히 우리 시대에는요. 네. 70년대, 80년대, 예. 80년대부터 조금 시작됐지만 저는 예. 뭐 고등학교 70년대 다녔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 우리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예. 그냥 좀 가깝지만 잘 모르는 나라. 예. 그리고 옛날에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다라는 것은 이렇다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예.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는 예. 그런 상황이고 선생님들도 한국의 역사라는 그 세계사 속에서 한국의 역사를 일부 배우는데 거의 그 부분을 빼고 어허. 중국사를 중심으로 예. 하고요. 아. 통일에 대해서는 아 그렇습니까? 예. 거의 사실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는 2페이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내용이. 아 예. 시험에도 안 나오겠네요. 예, 시험에도 없었고. 어.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고 예. 그 이후 고등학교는 선택 과목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일제 시대가 몇 년 있냐고 예. 물어보면요, 요즘은 다 있었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신주쿠 거리에서 했는데 그때는 가장 길었던 사람이 15년간 했다고 그래요. 식민지배를 예. 네, 가장 짧았던 사람이 3년 정도 아니었냐고 그렇게 기본적인 지식 자체가 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그 후소샤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네, 후소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곡을 했다. 네. 근데 왜곡 이전에 네. 거의 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하는 거죠. 재량으로 예. 요새는 조금 오히려 예. 한일 관계라는 게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네. 매수도 늘어났어요. 아, 교과서 페이지 기술 내용이 페이지 자체가 늘어났고 안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일단 가르치기는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알고 있지만 예. 깊이 예. 가르치는 시간 자체가 아마 없는 것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세계사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도요. 네. 일단 그러니까 뭐라 할까 1차 세계 대전까지 할 수 있으면 아주 좋고 네.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아. 그래 현대사 같은 거 전혀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한일 기본조약이 어떻게 맺어졌는가 다 몰라요. 어허.
그렇군요. 또 하나가 저 지금 독도 말입니다. 네, 네. 그 일본인들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도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네. 뭐 영유권 분쟁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 일본 입장이고 우리는 뭐 분쟁 대상이 아니니까.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거의 관심 밖이었고 네. 알지도 못했다. 네. 근데 오히려 결정적인 계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일본에서 대서특필을 했었는데 예, 예. 오히려 이때가 결정적으로 독도라는 존재와 독도가 지금 그러니까 분쟁 지역화되고 있다. 일본식 개념으로 하면은 그걸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국내에서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지적을 해요. 비판을 하고. 네.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일단 일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에서. 네, 일본 쪽에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예. 그 국내 학자들도 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네, 단시는 그만큼 독도도 이명박 대통령도 굉장히 조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단시. 예. 근데 뭐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 오히려 독도보다 이 북방섬 러시아하고 네, 영토 분쟁 바로. 예. 오히려 거기에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중시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역대 정부는 그 전통적으로 그냥 조용한 대처 네. 아예 분쟁화하는 것조차도 거부해 버리는. 네. 그래 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무시할게. 네. 이렇게 가는 것이었는데 네. 이게 MB 정부를 거치면서 너무 이게 분쟁화되어 버렸고 결국 일본에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다고 네. 보세요? 네, 그 시작은요. 예. 사실 그 일본에서 걸었어요. 그렇죠. 예, 물론 그러니까 이쪽에서 거기에 감인 대응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일본이 그 2005년에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예, 만들었죠. 독도의 날. 예, 예, 독도의 그렇죠. 날. 예, 예. 그쪽에서의 독도의 날인데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예. 이것은 우리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예. 해서 경산푸토가 예. 자매 교류원을 단절을 시켰고 예, 예, 예. 그때부터 사실 그 시작된 것입니다. 네, 네. 거기에 따라 일본 쪽에서도 그 시마네 현에 있는 그럼 그 다케시마 축도 문제 연구회 그쪽에서 말하는 독도 문제 연구회가 오히려 홍보를 굉장히 많이 시작하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그 속도에 조금 늦었다 혹은 빨리 알려줬다 그런 것은 있다 하더라도 축도 문제 연구회가 그런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이러한 그 일본 내에 독도라는 것이 알려졌을 것이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기타 물론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독도 문제로 굉장히 이게 시끄럽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이쪽에서의 액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빠르게 시간을 앞당겼다. 네. 예, 그것뿐이지 사실상 축도 문제 연구회가 예. 그 본격적으로 독도를 확실하게 일본 것으로 하자. 예. 그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이렇게 언젠가는 일본 사람들이 커질 문제였다. 네네. 다만 이제 그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그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다. 예, 바로 자, 그런 그러면 것뿐이에요. 예. 우리 교수님은 정치학 박사이시니까 네. 정치적 배경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시마네 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본의 중앙 정부까지 네. 독도를 지금 문제 삼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 맥락, 배경,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일단 일본 쪽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94년입니다. 네, 94년. 예. 그거는 그 유엔에서 배타적 견제 수역 200해리라는 신해안법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때까지는 독도가 혹시 일본이 독도를 노린다 하더라도 그 주변 12해리까지만 요구할 수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전혀 가치가 없는 섬이었어요. 그냥 자존심만 혹시 일본이 독도를 갖다가 한국하고 좀 싸운다 하더라도 이곳은 자존심 싸움으로 끝나는 것뿐이었어요. 실제적인 뭐 효과나 이익이 실리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독도를 포기한 상태가 일본 상태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거의 망언 같은 것도 없었어요. 예. 사실. 예. 가끔 그 이상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일본 정부 자체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없었죠. 예. 네, 그러나 94년에 본격적으로 유엔에서 합의가 된 게 바로 배타적 견제 수역 200해리를 어떤 섬이 진짜
자신의 연도 이거 섬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땅이면 거기서 200캐리까지 그렇죠. 그 선부터 기점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일본의 눈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면 예. 거기서 200캐리 물론 은은도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200캐리 없으니까 네. 그 중간 지점을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독도가 그 지금 한국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그 완전히 한국 땅으로 그 이쪽에서 인정해 버리면 네. 그 많은 수역 그거 다 한국 것이 된다. 그럼 결국 어장 관리입니까? 바로 오장하고 거기 독도 아래에 있는 그 해저 자원. 예, 광물. 예. 근데 독도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해양 연도를 높인다. 센카쿠 같은 경우도 그 맥락에서 나온 바로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때까지 생각도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죠. 예. 예. 그리고 북계도에 있는 4개 섬은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예. 거기에 더해서 200캐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예. 더 큰 소리로 요구하기 시작했죠. 예. 바로 그러한 일본에서 그 볼 때 그 14년 이후는 떨어져 있는 섬이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된 것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200캐리를 예. 선언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해양 연도라고 해서 네. 이제 육지를 침략할 수 없는 시대에 예. 일단 연도라는 것은 바다에서만 넓힐 수 있다. 이게 일본의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오. 거기에 걸린 게 바로 우리하고의 관계는 독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군국주의적 속성이 해양에서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육지가 아니라? 예. 어허.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하는 것은 독도 생각요도라는 네. 것은 우리의 해양 연도의 프론티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론티어라고 말합니까? 네. 이 양상이 어떻게까지 치달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영토 분쟁이 특히 그러니까 그 중일 간의 그 산카쿠 그러니까 분쟁도 그렇고 우리 독도 분쟁도 있습니다만 이러다가 상당히 동북아의 정세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 섞인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먼저 일본이 그러한 그 아주 근본적인 해안 정책에 대해서 예. 일본 쪽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 네. 먼저 독도의 부분은 또 그렇고요. 생각으로는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 우리가 독도를 시료 지배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일본 쪽에서도 뭐 그 할 말이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중국 전략이라는 게 더 일본에 그렇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고. 네. 예. 네, 그거는 일본이 보는 눈은 아직 그 시대의 눈입니다. 그건 한미일 건조만 보이는 눈입니다. 한미일 공조. 예, 예. 한미일만 보이고 예. 역시 중국은 그 가상 적극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예. 잠재적인 적극이다 생각으로도 문제도 있고 특히 예. 그러나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는 이제 중국은 적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뭐 옛날부터 그렇지만 네. 그러나 현재까지만 해도 그 북한에 대한 그 중국의 태도는 그 계속 그 북한을 보호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요새 와서 북한을 네. 훈계하는 그렇죠. 그쪽으로 갔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는 중국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미일 관계 네. 이곳에 중국이 주가가 돼가지고 그 내국의 새로운 파라다임이 예. 만들어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네, 이러한 새로운 전환점에 우리가 있는데 예. 이게 일본의 전략하고 그 싸우게 되는 가장 그 중요한 그 내용인데요. 그런데 저는 좀 평소 궁금했던 게 일본이 왜 중국하고 저렇게 각을 세울까? 물론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편향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좀 쉽지만 일본에도 일본의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중국에도 물건 팔아 먹어야 되고 또 거기서 뭐 또 사와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렇게 가상적국으로 설정해서 강력한 대치선을 형성을 할까? 일본의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특히요. 예. 그 현재 정권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그렇다라는 예, 이야기고 예. 하토야마라든가 민주당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예. 저도 근데 그 이유는 그 특히 우파 정권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예. 그리고 우파 정권 특히 아베 정권은 그 일본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시 군대로 지금 집단 자유권 하려고 문제가 또 하죠. 예, 이슈가 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단적 자위권 먼저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과거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 네. 그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해야만이 마지막 그 헌법을 개정 할 때는 그 국민투표 50% 이상 네. 필요합니다. 예. 예. 네 그러나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개헌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중심이 바로 군대를 갔냐 그대로 가느냐 이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현재 자민당 우파들은 그 국민투표 50%를 넘었어야만이 이제 개헌할 수 있고 군대를 전식으로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국민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어허. 예. 국민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예, 이게 주된 우리에게 오는 망원의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중근 범죄자라고 의사는 그랬죠. 범죄자라고. 범죄자다. 예. 우리는 범죄자를 사형한 것뿐이다. 예. 우리 나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아베 신조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침략이라는 게 총의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일본은 침략 국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예. 그렇게 그게 다 국민적인 교육이에요. 어.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아 우리는 별로 나쁘게 안 했구나. 세뇌입니까? 세뇌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도 그거는 관제성이 없었고 예. 다 야스쿠니 신사. 예. 그거는 이 일본의 신사인데 뭐 가면 뭐가 그 문제가 있냐. 예. 그런 식으로 다 그 현재까지의 일본이 전범 국가라는 그 하나의 그 세계적인 산식이에요. 이거. 예. 이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부숴버리고요. 그러면 그럼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네, 무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베 정권이. 예. 거의 반대파도 많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서. 예. 네, 그러나 그러니까 나치식으로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가돼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나치라는 게 뭡니까? 히틀러가 한 말 그러니까요. 중에는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예. 진실이 된다. 그런 것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분석이 있던데 아베가 왜 저런 식으로 그 오른쪽으로 내달리느냐. 거기서 심리적 기제로 분석을 하니까 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 예. 어떤 오명을 벗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증 비슷한 예, 그런 것도 내지 있어요. 소명의식 비슷한 게 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개인적 그 동기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네네, 그거는 뭐 극히 일부라고 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A급 전범이잖아요. 예. 키시 노부스케가. 예. 그러니까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쿄 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베 신조는. 그렇습니다. 네, 어, 그거는 쇼였다고. 쇼였다. 예, 그래서 희생양 찾는 거였다. 네. 그러니까 연합국이 처음부터 A급 전범이라는 사람들을 결정해놓고 그 전식적인 재판을 한 게 아니다. 예, 그런 게 다 내용을 분석하면 나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도쿄 재판 사관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베 신조의 그 신념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때 6명의 재판관들이 있어가지고요. 그중 한 사람 인도의 펄 재판관만 일본은 무죄다. 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전범을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실을 말했다라고 해서 폴 재판관의 그 묘지까지 가서 인도에 예. 참배도 했어요. 아베가 아베가. 그렇습니까? 예. 촌이 되기 전에. 아 예. 네네. 그 부수상인가요? 그 아소다로. 예. 아소다로도 지금 같은 입장인 거죠. 갔대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일제 시대에 상당히 부자였던 사람들이고. 아소 탄광을 운영했던. 그러니까. 그 한국인들 강제로 끌고 가서 탄광해서 저기 일부러 먹었던 그 집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부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뭐라 할까 지금 그 주식회사 아소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그때 탄광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줘가지고 네. 현재 그 아소 부촌리의 예. 모든 그 자금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인정하면 자신의 자금줄이
더러운 돈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완전 촌상했었어야 되는 네. 그러한 사람들이 예. 촌산되지 못했던 게 일본의 과거라는 거죠. 청산 미청산의 역사다. 예. 그러니까 나치는 촌산되었지만 예. 나치 같은 일본의 당시의 사람들이 예. 촌산되지 않고 그대로 그 후손들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예. 바로 이게 그 나치가 일본 내에 있다. 지금 아직. 중요한 말씀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가는 게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도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전범이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렇게 바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청산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일본 예. 안에서도? 왜냐하면 그때 그 메가도가 예. 그 먼저 촌산하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전환제도 없애고요, 예. 공화제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천황을 예를 들면 사형, 당시 나머지 연합국들은 천황을 사형해라. 예. 그 목소리가 아주 컸어요. 그리고 특 A급이라고. 예. 그리고 그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것은 완전히 태워버려라. 이게 그때 여론이었어요. 예. 연합국들의. 예. 그러나 메가도가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천황을 신으로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의 반란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그곳을 진압하는 그 태가는 어마어마한 곳이다. 예. 냉전이 시작되고 있고 예. 그렇게 일본이 상당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렇게 하면 일본 내에서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날 수가 있다. 아하. 그래서 천황을 죽이지 말고 예. 대신 희생양이 필요하게 된 거죠. 예. 그게 전범 A급 14명, 예. A급 전범. 예. 바로 그런 구도예요. 예. 그러니까 쇼였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몸통은 놔두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일본의 우파 사람들에게 그거는 천황 일왕을 살아남기게 네. 그렇게 살리기 위한 예. 그러한 방법이었던 거 아니냐. 예. 14명이 그때 죽지 않았으면 일왕을 죽이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연합국 쪽에서 그것을 잠재운 게 바로 도쿄 재판이 아니냐.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도쿄 재판만 보고 이거 쇼였다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 말을 하면 아무 말도 못 돼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정계에 네. 이른바 전범의 후손들이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포진해 있는 겁니까? 상당 부분이라는 것은 일단 통계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그 보수계 분들은 예.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하죠. 자민당 쪽에. 네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민당도 그러나 상당히 좀 양심적인 정치인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민주당에 패배해가지고 예. 또 그 자민당 그 하나로서는 그 의회의 과반수를 넘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 그렇죠. 90년대 네, 바로 그렇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 자신들의 색깔을 내자. 예. 그거는 우익이라는 예. 색깔이죠. 예. 그러니까 더 그 이전에는 오히려 굉장히 그 양심적인 그 전당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그 13년도에 한 번 정권을 내놓고 네. 그 이후 다시 복귀됐지만 예. 그 이후는 다시 정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색깔을 오히려 내자.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 역사 교과서 문제에도 그 보수적인 색깔의 그 세연모 교과서에도 뒤에서 다 후원했어요. 자민당이. 자, 그런데 그렇게 정적인 색깔을 낸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길 공산이 크다라는 판단에는 일본 사회, 일본 국민들이 우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증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보다 예.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세연모의 교과서라고 많이 말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교육기본법을 그 계약시켜버렸기 때문에 2006년도에 그때도 아베 수산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교재가 그 약간 세연모의 교과서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예. 그러나 그 이유는요. 어디까지나 역시 그 첫 번째 목표는 군대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1990년에 1차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 그 일본이 군사력으로 전혀 그 내지 않았고 165겐 그러니까
단시로서는 2천억 원 정도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공헌했다고 일본이 생각했어요. 예. 돈을 냈으니까. 예. 그러나 많은 소양의 나라들이 일본을 비판한 거죠. 예.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돈 냈다고 예.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일본이 깨달았던 것은 군대를 가져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1990년.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뭐 경제 동물로 취급받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정말 왜소한 나라로 그러니까 취급을 받는 네, 국제 사회에서 네. 여기에 컴플렉스가 있다는 예.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예. 바로 군대 정상적인 군대를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일념이 네. 바로 이런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일단 예. 그것이 나중에 어느 방향으로 튀어서 다시 제군국주의화를 가든 말든 일단 출발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바로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가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원했던 세연모도 마지막은 그 미국하고 옛날에 싸워서 그 패배한 거 아니냐고. 그게 콤플렉스가 됐다 사실상.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나빴다라기보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 바로 이런 그런 거죠. 실수했다. 미국하고 싸우지 않고 예. 갔으면 일본이 배정국이 되지 않았고 예. 지금 그 일본의 예. 그 위상이 아주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때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 미국하고 같이 예. 많은 전쟁에서 싸워서 백승하면 예. 우리는 총이 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총이도 아무것도 아닌데 정의의 편에 선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사실상 싸워가지고 지금 나쁜 나라가 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반대의 발상으로 미국하고 같이 일단 싸우게 되면 그러니까 군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미국 편향이 컴플렉스의 반영이군요. 네네 바로 그렇죠. 그게 세연모의 교과서에 예. 아주 색깔이 짙게 나온 부분이에요. 예. 그래 그것이 그러니까 자민당 우파들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전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베 신조라는 거. 예. 그때 아베 신조가 세연모의 교재를 얼마나 지원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네. 뒤에서 그렇게 뒤에서. 작업은 다 했군요. 예, 작업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학사관이라고 했어요. 좀 일본의 반성으로 족하는 교재도 많았어요. 위안부 문제로 다 실었고. 네. 그런데 그런 지필자를 다 불러가지고 왜 자학적인 거짓말을 쓰느냐. 예. 그것을 아베 신조가 계속 개인 불러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때 90년대. 예. 예. 그런 사람이 그런 신념, 이상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10년, 20년 단위로 네. 자신의 10년을 그대로 지금 수상이 돼가지고 네. 실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게 현재 일본이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 얘기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한번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로 좀 바라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진영 대결이든 보수 대 진보 이런 식으로 막 할 때 꼭 나오는 레토릭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종북이라고 욕을 하고 네. 그럼 또 한쪽에서는 친일이라고 욕을 합니다. 네. 이런 종북과 친일이라고 하는 두 개 어떤 이것이 그러니까 충돌하는 현상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를 들면 일본 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파 예. 혹은 극우파 예. 혹은 좌파 예. 그 대립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그렇습니까?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우파는 좌파 보고 뭐라고 하고 좌파는 우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슨 어떤 정책의 레토릭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언쟁으로 아주 심한 언쟁까지 안 가는 게 그 일본 사람들 표면적으로 심하게 언쟁을 안 한다라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잘 안 싸우죠. 예, 안 싸워요. 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안 싸우지만 일당 우파들의 그러한 목표는요. 그러니까 세연모의 교재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의 도전이 아니라고. 네. 이거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이상한 좌파 사상에 대한 도전이다.
와, 또 그렇게 예, 얘기합니까? 우리 예. 내부의 문제다. 아, 그러니까 좌파가 자학사관을 예, 퍼뜨린다. 예. 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 예. 바로 세연모의 운동이다. 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은 적극 가만히 있어줬으면 안 되냐고. 이건 국내 문제다. 근데 문제다. 말 걸지도 않은 소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네. 그 책에도 다 썼어요 그 사람들이. 예. 예. 물론 그게 지금은 그 극경이 없으니까 다 그 중국이나 한국 쪽에서 그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 이해가 된다. 네.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예. 예. 그거는 그러니까 좌파의 그러한 자학사관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자학사관이 좌파의 거라고는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학사관이 아니라 그거는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똑바로 역사를 봐라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사실. 아, 역사의 양심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사람들도 정확하게 위안부는 안 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보수계 신문이라고 해도 예. 여미르 신문은 예. 기본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공부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좀 종류가 있지만 다 좌파라고 그렇게 몰아세워 가지고 그렇게 일단 시작된 게 바로 세연모의 운동이고 그러니까 자민당이 좌파에게 뭐 좌파도 아니었지만 그때 그 일단 그 13년에 정권을 1년간 넘겼다. 예, 이게 그 한이 되어버려 가지고요. 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민당의 보수 색깔로 예. 국민들까지 교육시키겠다. 예. 이게 바로 교과서 문제로서 시작된 거예요. 아하, 그래요. 네. 자,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전범이 제대로 그 청산이 되지 않으면서 네. 지금의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낳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 안에서도 친일이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굴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요 사실 전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깊이 그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진짜 연구했더라면 예.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약간 애매하게 되니까 네. 조금 그 뭐라고 정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예.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그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를 하나 예를 들면요. 일본에서 위안부를 그 연구한 그 요시미 교수라고 있어요. 네. 네, 그 요시미 교수가 일본의 위안부 문제 제 1인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그 위안부를 그 한국 내에서 모집한 사람들은 한국업자들이었다. 예. 기본적으로. 예. 물론 한국업자를 선정한 사람들이 일본 군부다. 예. 그러니까 일본 군부가 그 사람들 선정해서 동원시킨 게 맞다. 예. 그래도 일단 그 앞차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런 그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다. 예. 그것을 그 완전히 한국 내에서 밝혀야만이 예. 어떤 계보였는가,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것을 그 해야만이 그 위안부 문제로 전모가 밝혀진다. 예. 이러한 부분은 단지 그러니까 그 일본 군부의 말을 들었다라는 예. 것은 일단 단시를 봐서 진일을 행각을 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가 똑바로 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 예. 그렇죠. 오히려 저는요 진일바라기보다 네. 저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의 요인 사건별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위안부 문제를 진짜 그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 물론 일본의 앞잡이가 됐으니까 마지막 책임은 일본 군부에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네. 그러나 그런 앞잡이가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그 과정에서 또 진일 문제라는 것이 예. 그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제 의견은 그렇게 되어 지금 뭐 있습니다. 교수님 뭐 1시간을 지냈는데 지금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갖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지금 독도 문제를 계속 파고지 않으셨습니까? 네. 독도 문제 말고
또 따로 한번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좀 탐구를 하고 싶다 이런 주제가 있으십니까, 교수님? 그 현재 일본하고 그러니까 걸려 있는 문제는 네. 다 그 뭐라 할까 일단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위안부 문제도 연구를 예. 사실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간제성이 없다고 일본 말하고 우리는 간제성이 있었다. 네. 그 차이가 뭐냐? 예. 그러니까 간제성이라는 그 총의 자체가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나가는 게 먼저 그러니까 그 우리의 최초의 연구의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예. 네, 일본 쪽에 간제성이라는 게 잘못 설정한 게 있어요. 일본 나름대로. 예. 개념이 서로 다른 거군요. 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코노 탐파가 말하고 있는 간제성하고 지금 아베 내각이 말하고 있는 간제성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면요, 네. 이쪽에서 아무리 그 뭔가 예. 그 간제성이 있었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해도 일본은 또 다른 뜻에서 그 말만 같은 간제성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일본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지 절대 않습니다. 예. 힌트를 안 주죠. 예. 우리가 분석해서 일본이 지금 아베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 제 방향성은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위안부 문제 그렇고 야스쿠니 신사도 바로 그렇고 예. 야스쿠니 신사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A급 전범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 정도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 그러네. 정도이면 예. 그 예를 들면 가장 그러니까 일본이 좀 숨기고 있는 부분은 한국과 우리는 일본이 지금 우리라는 말은 일본이라는 것인데요. 네. 한국하고 일본은 존재한 적이 없는 거 아니냐고. 전쟁한 적이 없다. 예. 예.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식으로 예. 화해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 일본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래 소리. 말을 같지도 않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예, 지금. 그래도 말을 같지 않다라기보다 예. 우리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독립군들이 있었고 그 우리 네네. 할아버지들의 그 일본 관동 그런 거 싸우고 그건 예. 더 뭡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위병이나 정규 독립운동가들의 전쟁이 아니었다 이겁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예. 정유 전쟁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네. 우리는 위병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전쟁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갔어. 그러한 우리의 위병이나 독립운동가를 사살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병이 그렇게 계속 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예. 그 사람들도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다. 네. 그 영혼들이 다 야스쿠니 신사 신이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 예. 그렇게 가면 우리 나름대로의 엄청난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예. A급 전범이 있으니까 예. 그 뭐다 하면요. A급 전범하고 우리가 전혀 관계 없으면 이게 언젠가는 이게 일본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일본 군내 문제다. 일본 측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의 논리가 좀 더 세밀하게 우리하고 굉장히 우리의 하나의 논리로서 만들어져야 된다. 전범 요르 내면 중에는 고이소라는 초선 전독이 있고 그 사람은 42년부터 44년까지 여기에 전독이었고 그때 많은 전년들을 전쟁터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뭐라고 해도 절대 야스쿠니 신사는 야스쿠니 신사에 간다라는 그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 반입이라는가 이러한 연구는 계속 제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근현대 한일 관계는 전부 다 교수님의 어떤 연구 과제에 올라와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특히 지금 그 한국하고 일본의 현안 문제, 네네네. 그리고 자위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일본 근대 연구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일본 근대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의회 본부의 의견도 무시하면서 복주했고 공포 정치로 일본 몰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그 일본이 그 일본군을 움직일 때 과거 같은 그 우려가 있다. 이러한 논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 맨 위에 어떤 통제조차 무시해버리고. 예. 그죠. 그게 먼저 만든 게
만주이거든요. 네. 괴뢰 만주국을. 근데 그것을 그때 이누카이라는 수상이 예. 비판했어요. 아. 우리 무시해서 했다. 예. 그 다음 이누카이 수상을 암살을 해버렸어요. 일본이. 당시 일본 군부가 예. 어허. 일본 군부가. 그렇죠. 수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공포 정치가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이 발동이 됐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그러니까요. 예. 일본에서 군부가 힘을 갖게 되면 네. 옛날에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그러한 그렇죠. 그 어떤 그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했던 예. 나라인데 예. 침략도 안 했다라고 하면 반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군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대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세세하게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그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연구하실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고생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본 보수 우파의 움직임은 상당히 격렬하고 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아주 기민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집단적 자위권 이 문제 하나에 대해서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별로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스럽네요. 자, 오늘 보이는 팟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